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기업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과 목적이 그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기업의 양심이자 도덕적 책임을 가리키죠. 그런데 최근 외국계 기업들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의 모습, 이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기업 윤리가 참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랍장 사망사고 관련한 다국적 기업 이케아부터 인증서류 조작 폭스바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까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듯한 행태를 자꾸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잘 내고 계신가요? 올해 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 거주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서울시 자료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486명. 이 중 강남 서초 송파구에 속한 체납자가 236명입니다. 전체의 48.6%였어요. 이들의 체납액은 263억 1,500만 원 정도로 전체 합산이 되고 50% 이상입니다. 자, 이분들의 49%는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해외 기업들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좀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 또한 보고 싶습니다. 자, 마이클 볼튼의 Time, Love and Tenderness 오늘 첫 곡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용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 비롯해서 폭스바겐 등 여러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 소비자를 좀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는 행동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적절한 걸까요?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행동해야 될까요?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의 말름이란 서랍장이 문제입니다. 말름. 네. 이게 네. 1, 2, 3단, 1, 2, 3, 4단짜리 서랍장인데 네. 아이들이 위쪽에 매달리면은 엎어져서 거의 깔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미국에서는 사망을 했고 뭐 17명 부상.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됐지만 국내에서는 이케아가 계속 판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좀 칼을 빼들었는데 어떤 그 대책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교수님 보시기에 적절한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미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서랍장이 키가 너무 높고요. 네. 또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랍을 잘못 열어도 앞으로 쓰러져서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완전 그 판매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리콜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면 그 뭐 교환 환불을 해준다. 그러나 판매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니까 이케아가요.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격적으로 판매한 거는 거의 100% 회수하도록 이제 노력을 취해라. 그리고 판매도 이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케아 쪽에서는 뭐 이렇게 벽에다 고정장치하는 핀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그걸 또 요구해야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 고정장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야기한 그 요청한 그 얘기한 것은 좀 강제적인 게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뭐 제품 수거 계획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완 조치를 해라 이런 정도인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잖아요.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까 향후 소비자 신뢰를 생각해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그 뭐 리콜 정도 그다음에 교환 환불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가탑장 이거 좀 판매 중지하거나 좀 더 그 보상이나 리콜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뭐 비단 이케아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나 일련의 옥시 사태까지 뭐 다양한 기업 외국계 기업들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행정적 기도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을 내도 내가 이거 안 했을 때 사후에 다가올 소비자 보호 법 제도가 강력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견을 내서 이제 해도 내가 리콜을 안 하거나 적극적으로 환불 뭐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다가올 법 제도가 강력하지 않은 거죠.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조물 결함으로 이제 그 사망이나 또는 안전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자체가 그 결함의 그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적극적으로 리콜을 안 했을 때 다가올 그런 그 손해배상 해야 되는 액수라든가 손해배상 해야 되는 여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집단 소송 제도가 있어서 그 소액 다수 피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를 정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빨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콜 안 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 안 하면 사실상 제조물 책임법 그리고 집단소송 제도 심지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콜하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우는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든 안 하든 간에 사후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그 심각한 그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잘 갖춰져 있나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 태도가 좀 있었고요. 또 사업자 규제 철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안전과 사업자 규제는 다른 것이고요.
이 비용이 아니고 실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제조물 책임법도 20년 전에 제정될 때는 그렇게 그 기업에서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제정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본질의 어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근 10년, 20년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집단소송법 제정하자는 얘기가 10년, 20년 전부터 있었지만 소에 따라서 피해를 다 이렇게 보상해 주다 보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또 기업 규제 철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제도가 좀 제대로 도입이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런 법들이 안전 수준이 낮고 그런 배상 제도가 좀 낮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 다른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존에 있는 법을 좀 보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소비자 보호법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으로는 그 해결이 안 될까요? 소비자 보호법은 이제 기본적인 소비자와 관련한 법인데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그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 있으나마나한 이유가 첫째는 그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한다? 10만 원 손해 봤는데 20만 원 손해 봤는데 소송 걸어서 그거 결함 책임 입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 이렇게 다수가 10만 원씩 부당이익이 큰 거죠. 그리고 부당이익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로 하고요. 또 소비자가 좀 이제 피해를 입어서 결함을 입증하려고 해도 모든 정보는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그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손해배상이나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강력하게 좀 추가시켜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소송제도 좀 일부 도입을 해야 된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단순히 피해 액수는 10만 원이지만 또는 100만 원이지만 사회적으로 끼친 행정적 비용 낭비라든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일으킨 피해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뭐 두 개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에서 손해배상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뭐 공이 뭐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도입을 만약 한다 했을 때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그 시장이 하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강력한 법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강력한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저가에 안전치 못한 그런 제품들이 계속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 수준에 맞는 정도는 그 소비자 법제도 피해 보상 제도도 일정 수준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가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돼서 수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전과 소비자들의 피해 부분에 있을 만큼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그 중국 사례를 보면 말이죠. 이케아의 이번 말름 서랍장 관련해서는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비판하고 소비자 단체들도 합세해서 이케아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좀 원하는 리콜이나 연련의 조치들을 얻어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좀 인식이 다릅니까?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서랍장 자체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할인하거나 싸게 해주거나 그러면 그냥 이참에 싸게 사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니보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기업의 제품은 사주지 않아야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 스스로 이제 뭐 호갱을 자처했다 이런 지적이 막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 좀 싸게 팔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소비자들이 이참에 사자 싸니까 떨이 판매에 나서자. 네, 그렇죠. 이렇게 간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힘이 다국적 기업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잘 팔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약간 소비자로서의 어떤 의식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머니보트 사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는 안전치 못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그 기업의 제품은 좀 뭐랄까요? 하지 않는 그런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 속하는 거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안 사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 어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시장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는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안 사는 어떤 이런 어떤 의식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해외 다국적 기업들 국내에서는 이런 조치가 좀 느슨하고 해외에서 왜 이렇게 강한 것인지 법적 문제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한 10년 한 심광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 있거든요. 일주일마다 이제 돌아가는데 오전반일 때는 입금하기도 참 힘드는 그런 실정이 됐고요. 오후반일 때는 입금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술 드시고 장거리 손님이 좀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팜플렛을 주면은 조그만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찾아줄 때, 그럴 때 보람을 좀 느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거기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갖다가 알아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부심이라 할까 뭐 그런 거 좀 느끼고 그래요. 요즘에는 중국 분도 많고 일본 분들,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12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입금을 못 마치고 우리 지갑에서 돈을 메꿀 때 그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속상하고 그래요. 지금 퇴직하고 난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택시로 많이 오는데 개선되고 싶은 그런 거는 사람 같은 대접을 받는 게 최고죠 뭐.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30m에서 뭐 깜빡이 한다는데 저는 한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뒷사람한테 알려주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불씨도 안 생기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장마철 될 때는 최대한으로다가 윈도우 브러시를 돌려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럴 때 참 앞이 안 보이니까 참 힘듭니다. 바라는 바는 딱 한 가지인데요. 우리 자식들이 진짜 아무 고통 없이 하고자 하는 게 좀 술술 풀려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참 올해 모든 일들 술술 풀리길 희망합니다. 저희 방송에 또 이렇게 참여하셨으니까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이 제목에 걸맞게 우리 신광균 기사님도 아주 올해 정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정말 장마철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쏟아질 경우에 아무리 그 와이퍼를 이렇게 앞에 앞유리를 닦아내도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 손님들 포함해서 모두가 좀 안전에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죠. 관광지 팜플렛 보고서 위치 찾아줄 때 보람을 느낀다 하셨는데 저희 또 중국어 코너가 있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이렇게 또 중국어 코너에서 한마디씩 배워서 이렇게 써보시면 더 서로 좀 재미있는 분위기 그리고 또 흐뭇한 그런 풍경들 많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우리 신 기사님께 보내드릴게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1부 끝곡은 여수 밤바다 버스커입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여러분 1부 끝곡 기억하십니까? 여수 밤바다 들려드렸는데 올여름 휴가 계획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여행에서 여수로 떠나봅니다. 잠시만요.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나면서 강렬하고 활기차게 얼어나면서 생발날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씨. 자, 여러분께서 여행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웰빙 전문 기자, 많이 먹어본 타칭, 많이 먹어본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과식하는 기자 이현주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네.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네. 참 많이 먹어보시고 또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곳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곳은 전남 여수라면서요? 그렇죠.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고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고 그리고 많이 먹는 여자 이현주가 태어난 곳입니다. 출생지입니다. 제가 태어난 출생 전에 여수로 갈 거예요. 네, 여수 밤바다. 네. 바다 노래부터 나오잖아요. 네, 낭만적인 여수하면 네. 즐기는 그 바다가 있고 바다를 즐기는 방법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안 드라이브도 있고 바닷길을 따라 걸어도 좋고 해안 케이블카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도 있는데 최근 가장 각광받는 여수 바다 여행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수 바다 여행. 여기도 레일바이크가 있다면서요? 예, 지난주에 제가 강촌 레일바이크 소개했잖아요. 네. 강길로는 강촌이 제일 좋고 바닷길을 달리는 레일바이크로는 제가 여수를 추천을 드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안 절벽을 따라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류수의 수려한 경관을 여과 없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좋은 게 주말이 아닌 경우에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만 보통의 레일바이크가 시간대별로 운행이 되잖아요. 그래요? 시간대별 몇 시에 출발하는 그게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레일바이크가 복선화가 되어 있어서 오고 가고 왕복이 다 가능한데 그래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가는 족족 예약만 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티켓만 있다면 바로바로 타고 돌아갈 수가 있어서 편리하네요. 네, 굉장히 편리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달리다 보면 해안 절벽도 있고 바다도 있고 터널이 있는데 네. 중간 터널에 보면 마레 터널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망치와 이렇게 파낸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역사의 흔적인데 또 들어가면 조명과 그 인공 레이저로 되게 멋스럽게 해놔서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것도 약간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역사의 흔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되게 즐기기 좋은 해양 레일 바이크예요. 해안 절벽 따라서 쭉 이어져 있으면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지는 않고요. 괜찮아요? 네. 단 하나 조금 힘들었던 건 네네. 이게 시작되는 만성리 해안변에서는 약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기는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가능하면 4분이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력이 참 중요한 해양 레일 바이크입니다. 네. 여수니까 뭐 또 특히 밤바다가 예술일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수에는 되게 밤에 풍경이 예쁜 곳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밤바다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돌산대교를 추천을 드려요. 돌산대교? 예, 정말 어둠이 내린 돌산대교는 밤바다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즈음
그 펴지기 시작하는 불빛들과 어우러진 이 돌산대교의 조명은 약간 이국적인 정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이렇게 돌산대교에서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와 섬 여수 향이 야우러진 풍경은 왜 버스커가 그렇게 여수 밤바다를 목 놓아 부르게 했는지 알게 합니다. 여수 밤바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서 요새는 너무 경관이나 조명들이 예뻐서 조금 네. 촌스럽다라고 하지만 약간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남아 있어서 네. 더 저는 더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와 더 어우러지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아, 여기는 뭐, 이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차 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버스나 자가용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레일바이크를 바로 타실 거면, 네. 그, KTX를 타시면 여수 엑스포 공원역으로 바로 떨어져요. 네. 여기에서 7번 버스를 타시면 바로 2정거장 만에 그 레일바이크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도착하니까, 그냥 그 레일바이크를 타시는 걸 시작으로 하실 거면 좀 장거리니까, 그 KTX를 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레일바이크 타시고 나서 그 만성리 해수욕장이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은 검은 모래가 있어서 검은 모래 찜질 해수욕을 즐기셔도 좋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짧은 거리로 하실 거면 이제 KTX 타고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곳에 가면은 아무래도 또 전라도기 때문에 네. 먹는 게 남다를 겁니다. 어느 곳인가요? 요즘 요맘때 가면 꼭 챙겨 드셔야 되는 제철 음식 재료가 하나 있어요. 네. 바로 갯장어입니다. 갯장어요? 네. 오. 장어의 종류는 4가지인 거 아시죠? 뭡니까? 바다장어. 그다음에 소주 안주 1등 곰장어, 그다음에 고소한 맛의 붕장어, 그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구워 먹는 민물장어,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갯장어입니다. 네. 갯장어는 약간 수심 20m 깊은 곳에서 서식하는데요. 자연산밖에 없어요. 6월에서 9월 초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가 제철인데 지금이 물이 오를 때로 오른 맛입니다. 여수에 가면 여수가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이 갯장어를 조업하던 곳이에요. 네. 여기에 가면 되게 유명한 기억으로 시작한 식당이 있는데 이 집에 가면 하얀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꽃이요? 이 집의 메뉴가 2가지인데 네. 거긴 이게 이게 일본어이긴 한데 명칭이 하모 유비끼와 하모회가 있어요. 네. 하모가 바로 이제 일본식 갯장어 표현인데 네. 그 하모 유비끼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샤모샤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갯장어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썬 다음에 갯장어가 유난히 잔뼈가 많아요. 그것들을 잘게 다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잔 칼질을 주는데 네. 이 잔 칼질이 된 이 고기 한 점을 장어 뼈와 머리로 그 육수를 낸 국물에다가 1초, 2초, 3초 딱 담가 놓으면 이 살들이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몽실몽실 꽃들이 피어나요. 그걸 살짝 데쳐서 간장에 찍어 입에 넣으면 정말 그 갯장어가 입에서 이렇게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면서도 되게 그 기력회복에 좋고 여름 몸보신도 좋은 음식이어서 야. 여름에 여수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집을 꼭 찍고 가십니다. 갯장어의 살갗이 꽃처럼 피어난다. 네. 정말 그 넓적한 고기인데 이게 그 냄비, 그 육수 냄비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하얀 꽃이 피어요. 그래요. 분명히 생선인데 하얀 꽃을 먹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갯장어 꼭 한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남 여수에 또 이런 별미가 있었군요. 그리고 레일바이크 네. 참 좋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 배우러 가봅니다. 쉽고 재밌게 배워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네. 저 참 고민이 있어요. 열심히 네. 한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방송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하고 중국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지금도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都会好的. 아. 언제 배운 표현이죠? 네. 都会好的. 다 회의하오더 잘 될 거다. 맞아요. 그렇죠? 네. 회의하오더. 맞아요. 네. 힘든 일이 있어도 都会好的. 이 표현 배워놓고 한번 네. 좀 늘 한번 주문처럼 외우시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근데 또 고민이에요.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고민이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배워볼게요. 고민을 중국어로는 烦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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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때 烦이란 발음은요. 네. F 발음인데요. 烦. 번뇌할 때의 번자고요. 번뇌. 네, 그다음에 나오는 번뇌할 때의 뇌자예요. 뇌. 그러니까 즉 烦恼. 번뇌의
중국식 발음으로 판나오. 번뇌가 많으셨군요. 네, 번뇌가 많았어요. 한번 더 판나오. 판나오. 네, 발음 자체가 번뇌를 일으키죠, 그죠?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판나오. 네, 판나오. 판나오. 그리고 고민거리, 고민이 되는 일을 중국어로는 판나오시. 시, 판나오시. 네, 일사자 붙여서 판나오시. 판나오시. 이라고 해요. 고민거리. 고민거리. 고민거리, 고민 주제, 뭐 고민되는 일. 네. 판나오시. 네, 판나오시. 판나오시. 네. 고뇌도 있어요, 고뇌. 고뇌. 고뇌도 구나오라고 하는데 조금 발음이 구나오. 비슷해요. 쓸고자에다가 번뇌할 때 뇌자, 고뇌할 때 구나오. 뇌자 써서 구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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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고뇌입니다. 자, 일단 고민. 고민이에요, 선생님 할 때 판나오. 이게 나오 올리지 않고 판나오. 네,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 판나오. 고민이 되니까 축 처지는 거죠. 그렇죠. 판나오. 네. 하지만 회의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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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될 또 겁니다. 회의하오다. 다 잘 될 겁니다. 또 여러분. 회의하오다. 자꾸 이 반복하게 돼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어쨌든 판나오. 판나오. 네, 판나오. 판나오. 번뇌. 고민. 번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6622번님, 중국어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슬럼프 오더라고요. 선생님, 중국어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일단 저희 다 함께 중국어 함께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은 좀 쉽게 재밌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어 非好的. 네, 중국어도 잘 될 겁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볼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요. 오늘은 서울시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소방관 관련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도 사고 현장에서 최일선으로서 아주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부 소방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초과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이걸 부당 수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방관의 비위가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시내소방서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이 종로소방서 소방관 2명은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찍어 초과 수당을 부당 수령했고요. 용산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주민등록등본에 제외된 가족 이름으로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 같은 소방서의 소방관 5명은 국내 연수 비용을 속여 여비 80만 원을 받아 챙겼고요. 중부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네. 다른 소방관은 공무원 가족수당 136만 원을 2년 동안 부당 수령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들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던 건데요. 이 적발된 소방관들은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 처벌됩니다. 네. 이 서울시 지침에서 초과 근무 수당과 가족 수당은 3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요. 이들 소방관은 한 번씩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비 부당 수령 역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서 금액만 환수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느슨한 징계 규정 때문에 문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징계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 비위 소방관들 일부인데 이분들이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신 소방관들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송파 일대 탄천 나들목 일부 구간 폐쇄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코엑스와 잠실 일대에 국제 교류 복합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이 같은 결정을 어제 내린 겁니다. 이 탄천 나들목 주램프 2개는 구조를 개선하고 부램프 2개는 폐쇄가 되는 건데요. 이 교통량이 많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방면 2개 램프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에 2개 램프가 폐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해 올해 안에는 폐쇄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제 그 전까지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계속 듣다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 자세하게 교통 상황 전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정해졌어요. 자,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시급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가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분석했는데요. 올해 2분기 서울시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718원이었습니다. 예. 1분기가 6,687원이었으니까 30원 정도 소폭 오른 겁니다. 네, 서울 지역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688원이 높았고요. 이 전국 평균인 6,526원보다 192원이 많았습니다. 네. 이 아르바이트 공고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이 업종별 시급은 배달이 7,374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담 배포가 7,135원, 그리고 사무보조가 6,946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25살 이상의 지원자들은 사무보조 같은 사무실 업무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10대와 20대 초반은 음식점이나 카페 알바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 음식점이나 카페는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또 연애하기 좋은 알바로 알려지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한동우 기자였습니다.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I felt love. And after all this time, you're still the one I love. 요즘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목감기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여름철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샤니아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